자, 삼성전자 미국 5G 장비 수주에 통신 장비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도세 폐지 얘기가 자꾸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장이 더 충격받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에 들어온 5G 관련해서 뉴스가 얼마 전에 떴고, 그거에 대한 이슈로다가 역시 5G 관련주들이 오늘도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산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 1번으로 올려놨죠. 왜 그러냐면 제 눈에는 물론 다른 친구들이 빨리 올라가긴 했지만 제 눈에 왜 다산 네트워크스가 좋아 보였냐면, 자,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 했냐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은 친구가 4월 달에 지켜줬죠. 자, 이러면 떨어졌을까 하면 지금 여기서 곱냈겠죠.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친구가 5개월 선을 안 깨면 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가진 종목하고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잘 지켜줬죠. 잘 지켜주고 빵 올라갔습니다. 근데 항상 60개월 선이란 이 친구,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급선으로 알고 있는 61선. 자, 61선. 자, 그러고 60주선. 그러고 60개월 선이 있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지지선이란 얘기는 내가 손절할 라인이 되고 저항선이란 얘기는 내가 이 친구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잘 볼 때는 60개선에서 첫 번째 목표가라고 그랬죠. 오늘 찍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돌파 안착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가 좀 애매해요. 밀리면 이렇게 10개선까지 밀리는 건데 추세의 전환과 턴이 월봉에서 돌아나가고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는 20개선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고 주봉을 봤더니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주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이쁘게 돌아 나갔는데 역시나 수급주선인 60주선 맞고 떨어지고 있죠. 여기가 목표가라 그린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부터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친구를 좀 분할로 모아가겠다. 그러면 차근차근 모아서 절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5선을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 우선만 안 깨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근데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떨어지든 어떻게 하든 떨어지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봐도 5개월 선은 깨지 않아야 되는데 안 깰 확률이 높아요. 자,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5선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거야. 물론 이러다가 THQ처럼 빵 때리거든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놓쳐요. 저도 아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적산봉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나왔죠. 여기서 쫓아가기가 힘든 거야. 이거 종가에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차피 상한가를 갔죠. 따라서 전 만약에 다섯 네트워크를 사고 싶거나 내일 또 날아가고 싶어. 그럼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THQ는 좀 특수한 좀 뉴스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고 1차 목표가 여기가 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의 월봉의 위치나 이런 데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가 보통 수급으로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보면 이런 걸 진짜 수급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수급은 수급이에요. 자, 오늘 외국인이 사고 내일 어제 외국인이 팔았는데 오늘 왜 올라갔지? 어제 기관이 사서 올라가는가 봐.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수급은 제가 알려드렸죠. 240에서는 깼을 때 밀어놓고 돌아 나갔을 때 누군가 대량 거래를 월봉 하단에서 터뜨린 거죠. 밑에서 월봉 하단에서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포고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매집하는 평단가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기다리던가 아니면 분할로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수급에 관해서 진짜 수급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그 멤버님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멤버님들은 꼭 보셔야 되고 신규로 들어오신 멤버님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멤버님들도 꼭 참고해서 이 영상을 보고 사시면 그렇죠. 잘하시는 거죠. 굉장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영상들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새로 들어오신 신규 멤버님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요 썸네일이 있어요. 요거 멤버님들 필히 시청하실 영상 이거 꼭 시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텔레필드를 보겠습니다. 텔레필드가 두 번째로 좋았는데 계속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못 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돌파 매매로 생각하는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잘 뚫어놨죠. 여기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목표가 왔어요. 여기요, 여기. 요 최종 목표가는 아니지만, 요게 1, 2차 목표가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을 강하게 뚫어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매물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즉 지금 쫓아가 사기엔 좀 부담이 돼요. 만약에 텔레필드가 더 강해지거나 이 친구가 더 세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단기 단타로 들어가면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고, 깨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밀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입고로 손절가라고 그랬죠. 자, 매수가 입고로 손절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냐? 손절가에 사야 돼요. 따라서 이 친구를 지금 쫓아가 들어가 사긴 어렵고, 요렇게 5일선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가장 나한테는 탔을 때부터 어느 수익권이 보존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진짜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자, 241을 나눠요. 이렇게. 여기를 지상이라고 하죠. 전체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거 지한데, 지하권에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이 세력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 음봉이 터졌죠. 이게 수급이에요. 이게 수급이에요.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수급. 여기서 기관이 샀네, 외국이 샀네 필요 없어요. 이 색깔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파랗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여기서 매집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매집봉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뛰는 거예요. 뛰면 지금 무림페이퍼나 무림PFP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림페이퍼, 무림PMP 얘기했을 땐 여기에요. 지금은 당연히 여기서 존버하신 분들은 수익권이 되는 거예요. 시장 빌리는 거 상관없어요. 자, 그렇지만 텔레필드를 여기서 쫓아가서 하기 부담이 되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21선까지 여기서 매수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무림페이퍼를 한번 볼게요. 자, 무림페이퍼가 오늘 떨어지니까 야, 시장이 안 좋고 이게 뭐 이래, 뭐 저런 걸 말 얘기해서, 아니죠. 오래된 멤버님 잘 알아요. 우리가 무림페이퍼 들어간 자리가 여기에요. 안 팔아 쓰고 좀 보면 지금도 수익권인 거예요.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단 본인이 여기서 샀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 살 땐 조심하라고. 여기서 들어갈 땐 5일선 깨면 칼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들어갈 자리가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라고. 그죠?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나온 종목이죠. 자, 월봉에서 보면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텔레필드도 지금은, 예전에는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종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멤버님들하고 저희들은 다 여기서 사요. 왜? 깨면 손절 안 해도 버틸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종목들, 지금 제가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텔레필드가 내일 더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린 여기서부터 보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들어가려면 내가 부담감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5G가 어떻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재무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일봉에서 이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홀딩하고 갑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솔리드를 보겠습니다. 솔리드를 봤더니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이쁘게 돼 있죠. 자, 엄청나게 올라간 친구. 예전에 솔리드 하면 대단했었어요. 엄청 올라갔죠. 근데 가격 조정이 들어왔어. 근데 기간 조정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부턴가 추세 전환과 턴이 이쁘게 돼 있고 5개월선 위에 있죠. 이 친구는 오늘 급락을 하든 난리를 피든 간에 앞으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디냐? 일단 여기 맞고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20개월선인 7,560원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가 이쁘죠. 잘 살아있어요. 심하게 밀리면 20선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저항선, 우리가 보통 수급일선, 수급주선이라고 부르는 얘 60선,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이렇게 뚫기 힘들어. 얘 빵 뚫고 나면 딱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냐? 8,800원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21선. 오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재무는 제가 본인들이 보라고 그랬죠. 제가 재무까지 살펴드리게 되면 2시간이 감당이 안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재무는 본인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PBR 2배네, 그죠? 뭐 높지 않아요. 이런 그 5G, IT 관련주 들어가는.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은 이쁜 거기 때문에 솔리드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기가레인은 오늘 떨어진 게 아니고 벌써 급등하고 난리를 핀 거죠. 이 친구가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홀딩이고, 특히 앞전의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직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매물대 다 뚫었어요. 단 지금 들어가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DSR을 어디서 샀냐? 요렇게 60선 돌파할 때 샀어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었어. 근데 시장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뭐 그런 핑계로 떨어졌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자리들, 월봉에서 5개월선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랬더니 뛰었어. 근데 지금 들어갈 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갈 자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대량 거래가 터지고 굉장히 좋다면 앞으로 5일선을 깨지 않거나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기가 레인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를 유지한 추세의 순응이에요. 우상향 중이죠, 지금. 물론 언제든 우하향으로 꺾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하향으로 꺾이기 전에 벌써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든가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 매물대를 깨고 내려오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와이어블이 급등했는데 안 그래도 와이어블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역시 목표가 찍었습니다. 자, 추세 전환과 턴을 언제 줬냐면 완벽하게 3월달에 해줬고 4월달 저번 달에 이쁘게 안착 달았죠. 꼬리를 달지언정 돌파해주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수급계열선인 60개선 딱 맞았죠. 그럼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1인 거예요 원래. 그냥 주가가 제가 그랬죠.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식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지지선을 찾을 때는 61선, 60주선 60개월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0개월선을 봤더니 월봉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이거 오늘 맞고 떨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자, 맞고 떨어졌으니까 돌파할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와이어블에 관한 일단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 자, 3,600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역시 추세 전환과 턴을 완벽히 해놓고 요렇게 저번 주가 제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도대체 이 친구가 20선 뚫어놓은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괜찮죠. 자, 역시나 60선까지 왔습니다. 여기 목표가가 돼요. 자, 기다려야죠, 이제. 이 친구가 더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보면 앞전에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매물대로 불러요. 아주 강력한 일종의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를 오늘 드디어 거래량을 싣고 빵 뚫었습니다. 누군가가 뚫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세력들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수급은 제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가격 조정이 시작됐는데, 기간 조정 중에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추세 턴을 해놓고 거래에 빵 들어왔다? 관심 가져야죠, 이제. 원래 앞전에 한번 들어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내일부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5일선을 잘 지켜준다든가 21선까지 싹 밀려주고 간다든가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흐름과 패턴은 나빠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자, 기산텔레콤이 대장주기 때문에 원체 강한데 1,000원짜리가 이제 6,000원을 갔기 때문에 이런 친구 같으면 빨리 떼요. 대장주가 제일 빠른 거예요. 대장주를 여기서 샀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 데모를 이런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았던 것처럼 역시나 대장주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인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엄청나게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일선 근처에 사든가 떨어지면 지금 쫓아가들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실 분들은 딱 두 분만 하시면 돼요. 내가 스캐퍼의 고수라든가 아니면 내가 단기 단타의 고수야. 아, 송리상님이 TV 나 뭐 모르네. 내가 저기 전국에서 내가 단기 단타 1회 3%에 드는 사람이야. 이런 분은 하셔도 돼요. 자, 그러나 우리 멤버님들이나 또는 이제 장중에 시장을 잘 못 본다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보링크를 볼게요. 다 좋아요. 지금 5G 관련주야. 근데 다보링크를 제가 좀 빼놓은 이유가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번 달을 지켜보고 살까 좀 뚫어줄 때 살까 고민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저는 사실은 큰 수익을 많이 놓쳐요. 너무 조심하다가. 근데 어쩔 수 없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SC 엔지니어링이 난 특이한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저번 달까지 추세가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못 건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하향이잖아.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빵 때렸거든요. 이전 저점만 안 꼈는데 멤버님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다행인 거고. 여기 사실 바닥일 건 같은데 제가 바닥은 예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거냐. 잘 뛰면 제가 마진율이 이 친구가 50%짜리였거든요. 들고 계시면 여기 가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1차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3,200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률 30-40%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 최소한 여긴 가요. 그러니까 241선까지는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론 이때부터 분할하면서 조금씩 하셔도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길 맞아요, 일단. 맞아. 여기 못 가도 맞아. 그럼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가면 SC 엔지니어링을 지금부터 관종에 넣어놓는 거예요. 어디를 떨어지냐? 다시 올라갔다가 빵 때렸다가 반드시 21선을 찍으러 오는 자리가 생겨요.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는 약간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초고수의 영역이든가 아니면 정말로 손절 라인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월봉 바닥이니까. 추세가 하기 때문에 깨지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만 잘 지켜놓으면 역시나 두 달 만에 수익률 50%를 달성할 수 있는 이쁜 종목이 되는 게 바로 SC 엔지니어링이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보링크가 재무는 본인이 보셔야 돼요. 추세가 우하향이라 이 친구를 저는 지금 못 사요. 왜냐하면 아무리 5G 관련주라도
그래서 오향이 되게 위험한데 대바닥에서 1575를 깨면 손절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사시면 돼요.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만약에 20주선 돌파 한차까지 해놨다. 그럼 다시 떼요. 어디까지? 60주선까지. 즉 마진율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다고 위험은 한데 뛰면 수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닥을 찾죠. 그러나 바닥을 찾는 건 그만큼 위험해서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다보링크 또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쁜 거예요. SC 엔지니어링이나 이 친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쁘죠? 일본이 똑같죠? 얘나 그죠? 월봉 바닥에서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줘요. 따라서 굳이 사고 싶으면 20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만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종목 찾자고 하는 거예요. 찾았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재무도 봤어. 만약에 봤는데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졌을 때 이 친구가 이때부터 영업이익하고 재무를 찾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봤을 때 약속을 했잖아요. 대바닥 캠 파는 걸로. 그죠? 시장 무너지는 거랑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깰 때는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게 맞고 내가 버틸 수 있다. 가만히 봤더니 재무도 좋고 앞으로 하는 일도 좋아. 단지 지금 시장에서 원체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비는 소나기는 피하고 그랬다고 더 사지는 말자. 비중만 늘리지 말자. 이렇게 본인만의 대응의 영역,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유일하게 웨이브 일렉트릭이 떨어지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추세가 화양이죠. 지금 저번 달에 20개월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4,700원인데 아슬아슬해요. 자, 주봉에서 추세 깨져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죠. 자, 일봉에서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 제가 봐도 깔끔한 차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 순서를 저는 5로 올려놓는데 그래서 밑에인 거예요. 이 친구가. 더 밑으로 가야 되겠어. 일로 와너. 자, PPI를 봅니다. 자, PPI를 봤더니 그래도 일단 저희 제목 올려놔야 되니까 올려놔야겠구나. 자, PPI를 봅니다. PPI도 대바닥을 찍긴 했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추세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PPI가 대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싶어 그러면 3,055원을 깨면 칼 손절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주봉의 중기 추세 전환과 턴을 못 해주고 있죠.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깨면 난 손절할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깨면 손절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갖고 들어가도 역시 PPI도 이런 5G 관련주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나 선두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순간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사는 게 좋고 FR택이 원체 강한데 여기가 목표가에 지금 뚫은 거예요, 지금.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단타 단기로 산다. 그럼 20개선 안 깨서 하면 돼요. 이게 돌파매죠. 우리가 스윙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돌파면 여기고 이 친구가 지금 뛰어나갔을 때 제가 첫 번째 목표가를 여기 잡았거든요. 얘 맞고 떨어졌다 다시 뛴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어떻게 사? 어떻게 하다, 그죠? 자, 주봉에서도 그 어렵다는 수급주선을 오늘 그냥 뚫고 나갔어요. 한 방에 뚫었어요, 한 방에. 목표가가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400원쯤. 오늘 상한가에 붙었을 때. 이제 못 쫓아서 못 사죠, 뭐, 그죠? 240 요거 딱 찍고 올라가는 거랑 지금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좋았는데, 아깝네, 그죠? 자, 에이스테크를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봤더니 월봉에서 이제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보링크나 이런 것처럼. 자, 단지 앞전에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자리를 뚫을 때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세력들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면 완전히 폭삭 무너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언제부터 지켜주기 시작했냐? 22년도 1월달, 올해 1월달에 지켜주고, 2월달에 지켜주고, 3월달에 지켜주고, 4월달에 지켜주고, 이번 달에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 이 자리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난 여기 손절할 거야. 자,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오른쪽 산이에요. 왼쪽 산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집에 와서 쉬고 있다는 판단을 내가 했다면 절대 전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서 에이스테크는 보는 게 좋아요. 자, 주봉을 봤더니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전환과 턴을 못 해놨기 때문에 목표가 여기가 돼요. 여기 딱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이전 저점은 폭삭 무너져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일선 기준인 거죠. 이렇게. 이런 자리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다보링크나 PBI나 에이스테크는 공통점이 뭐냐면 월봉에서 대바닥권이긴 맞는데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의 전환과 턴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바닥에서 손절칠 각오만 돼 있다면 들어가 볼 만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도 강한 거 보면 강할 것 같아요. 그죠? IF8 너무 강해. THQ는 나름대로 회사 이슈가 좀 있어요. 이건 뭐 쫓아가 못 사죠, 뭐, 그죠? 상한가 점상인데. 야, 적산봉 그려놓고 그냥 상한가를 가냐. 눌림목을 줘야 사지. 아, 나 이 친구죠. 내비둬야죠, 뭐, 그죠? 자, 오이솔루션을 봅니다. 자, 역시 똑같죠?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다보링크, 그러니까 다보링크, PPI, 에이스테크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데 역시 엄청나게 우하향을 한, 우린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이럴 때 살 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추세가 우하향이면 양봉이 떴다 하더라도 다음 달 또 한 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할 때는 반드시 전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해주면 좋아요. 그래야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저번 달에 또 깼죠. 위험한 거야, 아직도. 근데 아마 옆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중요하고,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갔더니 그 뚫기 어렵다는 20주선 위에 저번 주에 올려놨죠.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는 한 분할로 모아가면 땅 때리면 어딜 가냐? 여기를 갑니다. 36,000원을 가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떨어진 이 긴꼬리 음봉은 이 주식이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한번 물량을 싣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님과 멤버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세력들이 만약에 샀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지 않을까? 세력들이 엄청 소심해. 그냥 오늘 저희 커피값만 벌기라고 팔았을 거야. 말도 안 되죠.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아야지. 그래서 월봉 고점에서 다 개인들이 물리는 거고, 추세 우하향할 때 자꾸 물타기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주식은 월봉 바닥에서 쌀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 밀려도 버틸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보니까 역시나 20주선 위에 깔끔하게 있고, 일봉에서 5일선이라든가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저도 시험 정리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앞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을 반드시 모아놓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도 보고 공부를 다 하죠. PBR 1.98, 그죠? 시총이 3천억, 매출이 1200억,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작죠.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좋아야지. 단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죠. 133억 올해 예상이에요. 자, 현금률 2000%, 돈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빚이 26%, 부채 비율이 낮아요. 배당도 져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가 어떤 세력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저희 몰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더니 가격 조정이 들어왔네.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있네. 아, 너 뭐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봉에서 샀어. 자, 이런 날, 어제 같은 날 여기서 물렸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도 괜찮은 자리는 이런 자리인데, 단지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 아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유비커스죠. 이 친구는 좋기는 한데 높아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 빨리 돼요. 차기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전부 다 뚫고 나와있죠. 단 그렇게 되려면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나가는 친구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아무 도로아웃 타블이에요, 그냥. 자, 주봉에서도 5선 절대 깨지 않아야 되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시장 밀리면서 딱 찍었어요. 깨면 안 돼요. 깨면 손절하셔야 되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면 의미는 없는데 높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일봉에서 좀 흔들어주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앞으로 살만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리핏 같은 경우에 문제는 많이 올라오고 추세가 깨져 있어요. 물론 아까 다른 종목들은 추세 전환과 턴을 할 수 있지는 있는데 왠지 차트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빼놨고, 그 밑에 CS 같은 친구들도 대단하죠. 지금 뭐 원체 낮은 위치에서 추세전환 해놓고 가고 있는데 목표가 찍었어요. 딱 20개 목표가 있더니 패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뚫어주면 물론 이렇게 계속 날아가겠죠. 점상점상으로. 그건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목표가를 찍은 거예요. 지금 상한가를 같은 어쨌든 찍은 거기 때문에 내일날 갭으로 띄울지 않을지 모르겠어. 갭 못 띄웠다 그러면 음봉으로 떨어지고 출발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호가창에서 상한가를 못 붙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붙을 수 있을지 못 붙을지 저는 몰라요. 오늘의 상한가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죠. 전혀 쫓아가 사거나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전체로 추세가 아슬아슬해요. 파이오링크도 다 깨놓는 거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샀으면 바로 칼손절이죠. 저는 다음에 상한가가도 안 사요. 다른 친구들 이제 우리로는 거래정지가 딱 풀렸는데 좀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린 거라 뭐 이런 친구를 쫓아갈 수는 없고, 관리 종목은 패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 머큐리가 괜찮았는데 참.
머큐리 참 괜찮아요. 이거 너 여기 와 있냐? 머큐리는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이 머큐리는 너 일로 와. 삼지전자도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THQ 빼고 얘기는 할 거지만. 자, 머큐리는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추세가 하얗게 안 건드렸는데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머큐리는 다시 한번 뛸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240에서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거나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거나 꼬리를 달 줄 아는 세력은 딱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면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가만히 5G 관련주를 생각해 보니 송상개미 넌 뭐 살래 앞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산, 텔레필드, 솔리드, 기가레인, 기산텔레콤, 와이어블, 다보링크, 웨이브 일렉트릭, PPI, 에이스테크, 에팔텍, 오이솔루션, 머큐리, 라고 유비커스, 삼지전자. 삼지전자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해요. 5개선만 안 끼면 좋거든요. 근데 자리는 애매하긴 한데 한번 뛰지 않을까 싶어요. 삼지전자까지 요렇게까지는 그래도 내가 앞으로는 좀 사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너도 일로 와라. 이게 재밌지 않아요? 시황 정리해서 종목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근데 왜 그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 아까 서한계획원 말씀하셨는데 멤버님들도 아마 이 친구를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하고 오래 계셨던 멤버님들은 오래 기다리긴 했어도 이때 10%대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권인데 저도 여기서 샀어요. 차가도 폭락가만 높아졌어 지금.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렇든 어쨌든